머리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장거리 레이스라는 거. 그런데 안 되시잖아요. 왜 안 될까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겠죠. 이젠 5년 후, 10년 후만 해도 이제 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의 적성을 찾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역할로서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섭하는 부모님이세요? 많이 참견하는 부모님이세요? 아니면 허용을 하다 못해 방임하는 부모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나는 간섭은 하지 않고 방임도 하지 않고 적절한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 아이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간섭과 방임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섭은요, 말을 많이 하고 아이한테 도움을 많이 준다고 다 간섭이 아니죠. 간섭은 아이가 할 고민을 부모가 하면 그게 간섭입니다. 아이들이 해야 될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 관계, 학업 계획표, 이런 것들은 다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이죠. 그런데 이 고민을 부모님이 해줍니다. 그러면 작은 도움도 간섭이 됩니다. 간섭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도성을 잃어버리겠죠. 자, 그렇다면 방임은 뭘까요? 방임은 뭡니까? 조금 더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보살펴야 될 때 그대로 아이들을 놔두는 거죠. 부모가 해야 될 고민은 뭘까요? 어디로 이사 갈까? 혹은 우리 집에 어떤 물건을 들여놓을까? 혹은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돈을 지출할까? 이런 다양한 가정 경제, 가정 환경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섭과 방임 사이에는 그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아이가 할 고민과 부모가 할 고민을 사전에 설정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되게 재밌게도요, 고민을 할 때는 되게 열심히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지 않을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고민하고 나는 무엇을, 상대방은 무엇을 고민할까, 이걸 나누는 데는 굉장히 시간을 쓰는 걸 아까워한다는 거죠. 한 번쯤 아이들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의해 보세요. 너는 무엇을 고민하고 나는 무엇을 고민할까?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요, 그 과정에서 아이는 그 고민은 내가 할게요, 그 고민은 부모님인 엄마나 아빠가 하세요 라고 하면서 무언가 주도권을 나눠 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주도권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외로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단서들을 부모님들한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상식적으로는 부모의 고민이에요. 부모의 고민입니다. 이사를 어느 곳으로 갈까?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혹은 엄마, 그 고민은 분명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하는 고민이 맞는데요, 그 고민은 나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아이가 불쑥 어른의 영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이사 가고 싶은 동네, 이사 갈 동네를 같이 둘러보는 것을 같이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을 좋아하며 거기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이거 완전히 코 흘리게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오히려 이럴 때는 이렇게 재밌는 얘기 혹은 나도 못 해봤던 이야기들을 하네 라고 느끼실 수 있겠죠. 자, 굳이 깊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이는 이러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비의도적으로 자기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단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간섭과 방임, 이 둘 중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할까, 나는 어떤 고민을, 너는 어떤 고민을 할까를 고민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또 다른 아이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문의 문을 열 수가 있게 됩니다. 진로, 적성, 탐색한다는 거. 자, 머리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장거리 레이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여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검사를 딱 받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자, 이 직업을 가지자라고 하는 생각만큼은 사실은 어리석은 수준의 생각이라는 걸 이제 머리로서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시안적 관심을 가지지 말고 장기적 관점을 가져라. 말은 쉽죠. 그런데 안 되시잖아요. 왜 안 될까요? 그리고 이 마음의 제일 큰 구석에는 여전히 아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취업률이 좋은 것들,
혹은 무언가 사회적으로 돈을 잘 버는 무언가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 50년 전, 100년 전까지만 가더라도 좋은 직업이었나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나요?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젠 5년 후, 10년 후만 해도 이제 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진로와 적성에 기반한 역량을 아이들이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고 단순히 기술과 지식을 가지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한번 고려하셔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140살까지 삽니다. 우리 아이들은 심지어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 없으면 150까지 삽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들어주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110살, 120살까지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호모 헌드레드예요. 자,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100년을 넘게 살 아이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장거리 레이스를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100년 전에 우리 인류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40대 초반에 다 죽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00년 전인 1820년경에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30대 중반입니다. 10,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0,000년 전이면 엄청 옛날인 것 같으시죠? 하지만 우리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를 30만 년으로 놓고 보면 무려 29만 년이나 지난 시점이죠. 20살 때 다 죽었어요. 우리 인류는 단 한 번도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인류가 안 열어본 문을 계속 열고 가야 돼요. 지침이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살까지밖에 못 살고 죽는 인간의 수명이 대부분이었던 시절, 좋아하는 걸 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좋아하는 걸 길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닥친 일 아니면 내 가족을 굶기지 않는 일 정도를 20년 정도 열심히 하다 죽으면 그게 인생의 시작과 끝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몇 배를 더 살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 몇 배를 더 살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일, 자기한테 맞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라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재수 없으면 140, 150이라고 하는 그 재수 없음이라는 말을 왜 학자들이 쓰는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장수했는데 재수 없으면 140, 150까지 산다는 표현을 실제로 학자들이 쓸까요? 불행하게, 지루하게, 의미 없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예전엔 20년의 지옥을 경험하면 됐지만 지금은 100년의 지옥을 경험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건 굉장히 준엄한 오래 사는 우리 호모 헌드레드의 이제 숙명이자 임무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가짐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팁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00%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아이가 있고 그리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죠. 저는 제 아내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 시원이는 20대 후반에 대학을 가도 괜찮다. 30대 초반에도 괜찮다. 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때까지 알아만 낸다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자, 저는 그때까지 아이들을 계속해서 보살피시라고 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는 언제 대학을 가도 괜찮다. 20대 후반에 대학을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왜 내 아이는 19살, 20살에 꼭 대학을 가야 할까요? 내 아이와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거길 그 나이에 가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왜 내 아이의 이 기나긴 여정이 내 아이와 같은 반 혹은 우리 아파트 옆동에 있는 아이와 같기를 바라시나요? 바로 그 고정관념 하나에서부터
빠져나오신다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더 오래 지켜보고, 그리고 더 지혜롭게 깊게 지켜볼 수 있는 그 모든 관점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 아이는 나보다 오래 삽니다. 그리고 내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할 거고요. 그리고 길게 활동할 거예요. 내 아이에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긴 여정이 남아있다. 그 긴 여정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쉽고 빠르게 그리고 단기간에 하시려고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겠죠. 인지심리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인생에 뭐뭐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은 이제 그렇게 쓸모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이 지구상의 현생 인류라고 불리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상 최초로 가장 많이 살고, 그 현생 인류가 이전에 조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긴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인류 초유의 특별한 존재들이죠. 그 특별한 존재들에게 기존의 고정관념 강요하실 건가요? 네가 결정해라. 너는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훨씬 더 창조적인 관점을 우리 학부모님들 스스로 먼저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존재들입니다.